다주택자들은 안 판다. 끝까지 버티고 있다. 아주 버텨야만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물이 줄었대요. 한 10일 전 비교해서. 그런데 문제는 매물은 지금 는 게 아니죠. 3월에 많이 늘었죠. 공시가격 발표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매물 늘었는데 그때 매물 늘어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매물 안 내놓는다 지금 와서. 왜냐면 3월부터 다 내놨으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겠죠. 할 사람들은 그때 계산해보고서 안 되네 하면서 내놓은 건데, 그러면서 매물 안 늘어난다, 오히려 조금 줄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지 않는다. 왜냐면 이러이러한 이유다 라고 하면서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소설을 써서 올렸습니다. 자, 5월 말 당근 매물은 끝났다. 매물 안 나오는 이유 3가지. 동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 매도 물건은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이다. 많다 적다를 어떻게 판단하죠? 허위 매물 신고해서 매물 한 번에 확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는데 많다 적다의 기준도 없이 많지 않다 라고 그냥 우겨버린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지금 집 팔면 자산이 대폭 준대요. 굳이 집 팔 이유가 없다. 팔면 자산이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데 매도하면 양도세 내고 전세를 자산에 포함하는 거. 자산이 줄어드니까 팔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산이 많으면 뭐가 좋은데요? 자, 100억 빌라왕 3억도 안 되는데 못 갚았어요. 왜? 자산이 100억이면 뭐해? 그런데 자산 줄어드니까 안 된대요.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핑계죠. 그러니까 자산 안 줄게 하려면 양도세 완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 조장하면서 양도세 완화 무조건 되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죠.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 꺼낼 듯. 5월달 거 모았어요. 시가 안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양도세 완화할 것이다. 보유세 완화, 양도세 중과 가닥. 어디로 가냐? 거래세 중과. 양도세 안 풀면 전세난. 왜 매매난도 아니고 전세난이에요? 실수요가 10만 명이 있어요. 자, 5만 명은 내 집 마련이고 5만 명은 전세다. 집을 양도세를 안 푸니까 전세 수요 남아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하면 어떻게 되는데? 6만 명 되면은 전세가 4만 명 되는 거죠. 전세난은 무슨 얼어 죽을 전세난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한다. 양도세, 종부세 예정대로 1주택자 재산세 감면만 가득 잡고 있다. 나머지 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줄어든대요. 양도세 많이 내서. 그러니까 안 판다 라고 하는데 그걸 자산에 넣는 세법 자체가 이상한 거죠. 팔기 전까지는 자산이 아니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5천이에요. 근데 세후 4천이에요. 이 사람은 자산을 따질 때 세후 4천으로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왜 집값은 올라서 양도세 낸 금액으로 자산 책정 안 하냐? 세금 다 떼고 남는 거 없는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 쓸 수도 없는 자산이? 팔지 마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핵심은 이거니까. 자산이 줄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아까? 42억 원인데 2주택에 9억 원이 감소했어요. 33억. 근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종부세 보면 어때요? 20억 다주택자 아까 20억 넘었었죠? 내 돈 계속 빠지는 거예요. 시세는 저 이상으로 오르면 자산이 더 늘 수 있지만 오른다고 100% 가정할 수 있느냐? DSR 규제도 들어가고 무조건 오른다라고 조장을 하는 거죠. 앞으로의 시장은 희망사항일 뿐이죠.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금리도 올라갈 거고 세부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세금으로 자산 빠지는 건 왜 얘기 안 하죠? 지금 팔면 이 정도 자산으로 그치지만 언제 이후에 팔면 자산 더 많이 빠진다. 그리고 예시 자세히 다시 한번 볼까요? 6월 이후 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5월 이전에 파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6월 이후 중과된 양도세를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1주택자 종부세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종부세 폭탄으로 1주택자 죽어요. 절반이 연 24만원이에요. 연 24만원이면 월 2만원이에요. 월 2만원 없어서 죽어요? 공시가격 9억 이상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은 누가 맞아요? 1주택자는 안 맞아요. 다주택자들만 맞지. 아니면 진짜 상위 10% 이런 사람들만 맞지. 1주택자도 2배 공포의 종부세 폭탄.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버틴다. 세금 폭탄 비웃는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중에서 80%를 다주택자가 내고 20%를 1주택자가 내요. 언론의 장난질? 잘 보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쓸데없는 자산 가지고. 그러면은 뭐든 팔지 말아야 되겠네요. 떨어지기 전까지. 업계에서 왜 팔아요? 월급도 세금 내니까 소득세 똑같이 내잖아요. 중간은 안 되더라도. 월급도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산으로 어떻게 책정해서 퇴직금으로 계속 쌓아둬야죠. 언젠가 받을 자산인데. 자, 두 번째, 내 아이가 내 집 갖기 어려운 시대래요. 뭐 16, 17살 청소년 자녀를 가진 이들도 자녀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절대 집값은 안 떨어지니까 미리 사놔가지고 절대 안 돌려줄 거다. 매도보단 증여해야 된다. 내 자녀가 살 때는 집이 더 비쌀 거다. 공급 부족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금 낼 바에는 빨리 증여하자. 2주택, 3주택 이런 사람들이 자녀한테 증여해서 뭐 1주택씩 가진다. 문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미래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막 100채 가지고 있고 돼요?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그리고 무조건 올라요?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요?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계속 상승속도 빨라졌다. 집 사자. 오세훈 시장 효과죠. 오른다는데 누가 팔겠냐. 배짱. 불안한 사람들 불안해하지 마. 버텨. 지금 당장 사라. 6월부터 더 오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눈앞인데.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고 이미 시중금리는. 더 오른다. 상반기 10% 넘게 뛰는 거 속출한다. 이미 10% 넘게 뛴 곳이 많으니까. 속출했어요 이미. 계속 저런 식으로 부추겨서. 속출하긴 뭘 더 속출해요. 여기서 이미 한 9% 뛴데 좀만 오르면 되는 거죠. 아직 떨어지는 거 확 바뀌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 판다. 그 자녀는 보통 이 나이대죠. 그리고 그 부모는 이 정도 나이대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밀려가고 이 사람들이 집을 가지게 될 때는 10년, 20년 뒤죠. 그때 자녀들이 내 집 마련할 때 돈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서 마련을 못한다? 인구가 저 모양인데. 지금 청소년 인구 봐요. 앞으로 이름 없는 대학들 엄청나게 많이 폐교될 거예요. 들어올 학생이 없어서. 그런데 뭐?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져요? 집이 100만 채가 있어요. 지금은 수요가 막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근데 자녀들 세대 때는 90만 가구, 80만 가구 이렇게 될 텐데 남는 게 집이죠. 오르긴 뭘 계속 올라.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자, 세 번째. 현금 들고 있기 무섭다. 집값은 한동안 오를 것이라고 계속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사람들. 은행에선 절대 떨어진다고 안 해요. 최대한 빌려준 돈보다 가치 높여놔야 되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으로 자산가치 올라간대요. 인플레이션은 실물가치 상승이다. 왜냐면 화폐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하락될 거니까 돈 들고 있기 무섭다. 자, 주식, 가상화폐 다 떨어졌어요.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안전자산의 조건이 뭐예요? 변동성이 크지 않고 황금성이 좋아야 되죠. 자, 부동산 둘 다 만족하지 않죠. 누가 안전자산이에요?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 부동산 폭락할 때 안 팔리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위험자산이지. 그런데 위험자산 나머지들 다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들이 위험자산이고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들이 안전자산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치 올라간 것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거잖아요. 금리 떨어지면서. 즉 위험자산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얼마나 버티냐. 황금성이 떨어져서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지금 금 오르고 있다고 하죠. 달러 이건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채권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유동성 회수 들어가는데도 채권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사고 있어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돌아가고 있죠. 현금 들고 있기 무서워서 안전자산 사면 되지. 그리고 그럴 때는 현금이야말로 가장 큰 안전자산이죠. 왜냐면 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변동성이 크니까. 즉 현금 가지고 있기 무섭다. 집이 현금보다 낫다 라는 것을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건데 늘 그랬어요. 리먼 때도 그랬고 확 찾아오죠. 왜? 어차피 저런 전문가라는 입장에서는 개돼지들한테 다 팔아넘기고 빠져야지. 그때 붕괴시켜야지. 나중에 또 기득권들이 줍줍할 수 있고 주 고객들이 줍줍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돼지들한테 팔아넘기고 있는 거다. 누가 얘기했잖아요. 실수요자는 지금 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누가 돈 벌어요? 건설사들. 집값 끼인 게 언제부터? 15년부터라고 그랬죠. 15년부터 수익이 확 늘었죠. 20년에 재건축 재개발 안 해서 공급 부족이라며. 근데 왜 수주액은 늘어나요? 저런 식으로 부추겨서 건설사들만 돈 벌고 있는 거다. 얼마나 벌어요? 재건축 재개발 안 해서 공급 부족 이야기 제일 많이 나왔던 20년에 민간으로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건설사가. 속고 있는 거라고 언론들한테.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띄워가지고 분양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미친 집값이 건설업체 먹여 살렸다. 답이 나왔어요. 배를 잘 만드는 언론에서 저런 기사 왜 냈을까요? 앞으로 대형장 올 텐데. 사전청약부터 그 이사대책 추진하는 것까지 엄청나게 큰 장이 오는데 집값 떨어지면 안 되죠. 건설사들 돈 벌어야 되는데. 결론.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 이유라는 기사에 대한 내용은 이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안 파는 이유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팔지 말아라. 여론 조성이죠.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 중에서 한 70명이 불안하고 30명은 더 오를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 30명만 들어주면서 더 오른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0명 조사해봤는데 다 오른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70명이 안심 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론만 조성하고 있을 뿐이다. 저런 이유들이 말이 되느냐. 법만큼 세금 내는 거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다. 1주택도 마찬가지고. 자산 주니까 아무도 팔지 말아야 되겠네요. 계속 보유세 내고 집계한거 죽으라 그래요.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이 바라는 건 다주택자들은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보유세를 아무리 내더라도 버틴다. 돈이 없어서 쌀밥에 간장만 비벼 먹고 살더라도 자산 가치 올라가는 게 짱이다. 그것도 5월 전에 안 팔지만 6월 이후에 양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비교를 하고 있고 자녀 세대 인구 줄어드는데 안고 죽어라. 일본이랑 똑같이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현금 들고 있기 무서워서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 줄였는데 서민들은 혹은 부동산밖에 모르는 다주택자들은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뭐가 더 있냐. 그래서 계속 버티시고 양도세도 안 내시면 됩니다. 팔면서 자산가치 안 줄어들게 양도소득이 없을 때 파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